진실이 모두 드러난 다음 날,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USB와 각종 증거들을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모든 면에서 승소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은주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진혁의 주변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회사에서는 불륜 사실이 퍼지면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 시어머니 친구랑 바람 폈다면서. 정말 파렴치하네. 상사들마저 등을 돌렸고 결국 진혁은 사직서를 내야만 했어요. 수영 역시 사교계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아온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어요. 친구 며느리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뻔뻔한 여자였네. 수영의 이름은 동네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더욱 비참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만 잘못 둔 줄 알았더니 정작 내 아들이 집안을 망쳤구나.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와 아들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진혁과 원고 은주의 이혼을 허락한다.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은주에게 진혁이 다급히 다가왔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 10년 동안 매일 기회를 줬지. 당신이 스스로 그 기회들을 버린 거야. 그날 오후 은주는 혼자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반년 후 은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는 소소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은주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작은 회계사무소였지만 동료들은 친절했고 일도 보람 있었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장부 정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상사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이었어요. 주말에는 여성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을 만나면서 은주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지켜내는 거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상담센터에서 만난 현수가 은주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현수는 늘 신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커피요? 은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좋아요. 가까운 곳으로 갈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은주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다니.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냥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남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이후 현수와 은주는 가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차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만나게 되었어요. 현수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은주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상해요. 어느 날 은주는 현수에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기대가 되네요. 현수는 은주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은주의 새로운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직장에서의 인정, 봉사활동에서의 보람, 그리고 현수와의 조심스러운 새 사랑까지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은주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는데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에서 현수의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점심 괜찮으세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던데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문득 진혁과 수영, 그리고 명자가 생각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겠지. 그건 이제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대신 은주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현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직장에서 더 인정받는 직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센터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기대되었습니다. 배신당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은주는 깨달았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한 내가 될 수 있었어.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밤이 깊어갔지만 은주는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평온하고 희망찬 기분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고, 그 모든 하루하루가 이제는 은주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자유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구나. 은주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진혁과 수영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하고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그들의 그늘 속에서 불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이제 은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어요. 배신의 대가를 치른 만큼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차례였습니다.